안녕하세요. 응용수학 동의대학교 응용소프트공학과에서 응용수학을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맡게 된 김형석 교수입니다. 제 얼굴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얼굴 한번 보고 이야기할까요? 나 얼굴이 안 나오구나. 자, 지금 현재 제가 아이패드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갑습니다. 방학 동안에 잘 보낸지 모르겠네요. 바쁘게 지낸 학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학기에도 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 응용수학 수업에 다른 학과 학생들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학생이 마음이 이상이 응용소프트공학과 학생들이고, 그리고 학과 전자학과 학생도 있고, 게임공학과 학생도 있고, 이런 학과가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수학을 이용해서 전공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번 학기에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쭉 상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책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는 책을 참고를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구글링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동영 자료를 보면서 수업 진행할게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수업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 계획서 보게 되면은 2020년 2학기, 그리고 교과목명은 응용수학이고 이론 수업이고, 강의실은 산학관 415. 지금 현재로서는 강의실이 각자 집이 될 수 있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가능하면 줌 수업 됐으면 좋겠는데 줌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학교에 살아갈지 모르겠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제 이름은 김형석입니다. 그리고 응용소프트공학과 있고 이제 교수로 있으며, 보는 것처럼 혹시 홈페이지 효민.deu.ac.kr hs킴에 들어오게 되면 /hs킴에 들어오게 되면 제 홈페이지 있으니까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홈페이지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담 시간은 이제 언제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화요일 1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상담 시간은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지난 학기처럼. 그 다음에 교과목 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볼까요? 컴퓨터 그래픽스, 그 다음에 영상 처리,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은 분야들은 그 이론적인 배경이 수학에서 출발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다루는 문제들을 우리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문을 적게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수식을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거냐, 시간이 적게 걸리게 할 거냐, 오차가 적게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알고리즘을 구현함에 있어서 수학적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방정식의 해라든지 5차 이상 방정식부터는 정확한 솔루션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사적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역행렬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제 풀 수 있을까. 주어진 행렬이 사이즈가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근데 그 행렬이 크다고 해서 무작정 막 돌려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행렬을 딱 보고 있다가 이 행렬은 이쪽에 몰려있네, 그 엘리멘트들이, 그 다음에 저쪽에 몰려있네, 그거 잘 구분한 다음에 이 방법을 쓸 거냐 저 방법을 쓸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고유 벡터 고유값을 이용해서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그래서 영상 처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차원을 낮추는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기법인데, 그때 고유 벡터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영상 압축할 때도 사용되는 기법이 있는데, 그때 행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영상 압축에서도 왜 행렬을 사용하느냐면, 영상이라는 놈은 이미지죠. 그 2D 어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행렬이라 보면 돼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미지를 다룬다는 말은 행렬을 다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웠던 선행대수를 잘 활용하게 되면 압축이라고 하는 어떤 응용 분야까지도 수학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기법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행대수에 관계되는 걸 해보는 것이고,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시도해 보는 것인데, 딥러닝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상위 1학기 되게 되면 우리 과에서 상위 1학기 개설되는 인공지능 수업에서 아마 딥러닝을 배우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배울 것 같아. 딥러닝 아마 배우는 거 알고 있는데, 머신러닝을 배울지 딥러닝을 배울지 모르겠지. 물론 두 개는 다 비슷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수학적으로는 어떤 문제냐 한번 이제 던져보면, 질문을 해보면 답변이 딱 한 가지예요. 최소값 찾는 문제예요.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매개 변수를 찾아가는 건데,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에서는 수학적으로 딥러닝은 최소값을 찾는 방법을 이제 한번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딥러닝을 최소값 찾는 문제에 해당되는 걸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쭉 할 텐데, 이제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표를 보게 되면,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다 못 들었다, 또는 내가 많은 걸 공부를 했네 안 했네 라고 할 때 이 기준을 충족하면 공부를 잘한 거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부가 좀 미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공 문제를 수학적 표현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 선행제 수학에서 다루었던 양들을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수치 해석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근사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이미지 관련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영상 처리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계되는 응용 문자의 전공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2학년 학생들은 하기 힘들겠지만 3학년 되고 나면 2학년 때 배웠던 수학이 여기 이렇게 사용되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딥러닝에 대해서 수학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딥러닝이 무엇이냐라고 남이 물어보면,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 개요는, 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학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소값 찾는 문제이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을 이제 미리 듣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공부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천 선수 교과목으로는 선형대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평가 방법인데 중간 40%, 기말 40%고 그다음 출석 10%, 과제 10%가 되겠습니다. 지난 학기 여러분들처럼 같이 해봐서 알겠지만 과제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뭐 여러분도 중간에 줌으로 수업하지 않는 한 출석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중간 기말 그 다음 과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 교재는 제가 이제 응용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하나 만들어 놓겠는데 PDF 파일을 그 도어 시스템에다 올려놓도록 할 테니 그것을 참조하면 되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따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복사해서 다시 PDF 파일을 만들어 올리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책이 하나 예쁘다고 해야 되나? 책이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까 싶습니다. 책을 굳이 일단 제가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줄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응용수학 책이랑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별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를 제가 써놓겠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기초 수학이라 그래서 첫 주자에는 이제 방정식과 부동식에 관한 것을 공부할 겁니다. 이거 공부할 때 이제 두 번째 주까지 뭐 할 거냐면은 미분에 관해서 공부할 겁니다. 미분을 이용해야만이 순간적인 변화율이 미분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데 미분이 필요한데 미분이 있으면 좋죠. 지금 상태가 증가한 상태일까 감소할 상태일까. 증가할 상태는 앞으로 많이 오르겠네. 감소할 상태에 놓이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감소할 때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지금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미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분을 리뷰해 볼 시간을 갖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 문제에 미분을 사용하기도 할 거거든요. 전체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만이 뭐가 되느냐면은 미분이 지금 현재 최소값이 얼마인지 최대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요것을 곡선이 아니라 만약 공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치면 공민을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 그러면 이 부분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딥러닝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근사해라고 그래서 세 번째 주에 공부를 할 텐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차 이상에 뭐 4차 이상 4차부터도 좀 방정식 근을 구하는 건 쉽지는 않죠. 제일 좋은 건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건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3차부터 약간 좀 헷갈리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정확한 위치에 있는 근을 근에 대한 정확한 값을 뽑아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방정식의 근사해를 공부하겠다. 이분법, 할선법, 뉴턴 방법을 통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법이라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관계되기도 하고 자 주어진 유한계의 점에 대해서 값을 알고 있을 때 그 값과 그 값 사이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르는 값을 우리가 유추해내는 것이 보관법이죠. 그래서 1초일 때는 A라는 위치에 2초의 위치, 2초 타임일 때는 B 위치에 있을 때 1.5초에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모르는 것을 유추해내는 방법을 보관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관법에는 보관법을 잘 활용하면 뭐 영화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 조작법이라든지 뭐 어떤 것을 주어진 데이터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것이 보관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사용된다. 공법에 관계되는 것들을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사 이론에서 최소 자선법이라는 놈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놈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딥러닝에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에 어떤 이론적 근거, 스타트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자선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딥러닝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최소 자선법까지 공부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를 시험을 치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행재수에 관계되는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선행재수학에 응용되겠죠. 그래서 수치 선행 방정식 해법이라고 그래서 L6분해법, 가우스 사이럴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선행 방정식에 연립 선행 방정식, 벡터 방정식으로 고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ax 이퀄 이렇게 쓰면 되나? ax 이퀄 y라고 하는 놈으로 바뀌게 될 텐데, 이 a를 이 크기를 보여줄 텐데, 이러면 어떻게 a를 잘 구할 것인가? 빠르게 프로그래밍은 돼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1000x1000, 이놈이 1000x1000 정도 되는 행위라 그러면 손으로 못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풀 것인가, 어떻게 빠르게 풀 것인가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이 수치선행 방정식에서 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고유벡터가 과연 변환을 함에 있어서 축이 변하지 않는 방향이 뭐냐, 그게 고유벡터인데, 그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영상 처리의 기본적인 것은 PC의 방법에 어떤 분야를, 전공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영상 압축에 관계되는 건데, PC의 방법보다 조금 더 확대된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 SVD 방법까지도 한번 다뤄보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들의 공과 공의 충돌에 대해서 1학기 물리학을 배웠죠. 그 물리학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공의 충돌 체크하는 법,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3학년 때 컴퓨터 그래픽스에 어떤 여러분들 코딩할 때 3학 1학기 때 벽돌깨기 게임을 만들 텐데, 그때 요 놈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 이론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딥러닝 수학을 한번 쭉 빠른 시간을 한번 훑어보겠다, 설명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요 마지막 부분에 요거를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기말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좀 공부할 양이 많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써볼까? 사이즈를 줄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노트 한 권은 준비하고, 한 권 많이 쓰면 두 권을 풀 수도 있겠네. 노트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 혹시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토론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토론을 시키게 되면 뭐 이거 되나?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니까 줌 강의 들어봤나요? 줌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알려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가 필요할까? 오케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겠네. 뭐 원래 이 수업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막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한번 같이 생각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이 정도 하면 되나? 노트 한 번밖에 없나? 생각나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공에서 필요한 수학을 2학기 때 공부할 텐데,
신호 처리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수학은 아직 여러분들 도움이 거기에 신호 처리는 그때 가서 공부하리라고. 제 수업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영상 처리나 컴퓨터 그래픽스나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쪽에 딥러닝이나 이런 데 관계되는 수학을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컴퓨터 게임에서 충돌 체크를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노란 공이 떨어진다.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공과 저쪽으로 가는 공이 언제 충돌할 거냐. 뭐 아니면 3점 공간에 삼각형이 있는데 총을 팍 쏘았다. 요 삼각형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에서는 그 리스판스 충돌 반응을 막 충돌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대로 충돌 안 되면 이 현실감이 가짜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현실감 부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충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1학기 때 배웠던 벡터를 사용해서 벡터의 내적, 외적, 거의 여타 그런 관계되는 식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놈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지가 여러분들 프레임 버퍼에 지정된 값들이잖아요. 픽셀 이렇게 이제 여기 RGB 각각 RGB 값이 지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규화된 레귤러한 어떤 그 규칙이 있는 좌우 상하 숫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행렬이에요. 행렬. 이미지라는 놈은 행렬인데, 이미지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연구함에서 관계되는 전공 중에 기법 중에 PCA가 있고 그 다음에 SVM이 있는데, 이것들은 고위값 고위 벡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포인트가 되겠다. 근데 PCA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보가 만약에 차원이 100차원이다. 그럼 100차원 가지고 다 정보를 다룬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개의 차원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을 12번째 차원과 50번째 차원을 끄집어볼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고 2개만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00차원에서 2차원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차원을 많이 떨어뜨리죠. 그런데 그 중에 100개 중에서 어떤 차원이 중요한 차원이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 PCA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VM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을 압축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이미지라는 놈은 이렇게 행렬이라고 그러는데, 이 행렬들을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고 적어도 아주 적은 정보, 적은 위치에서의 정보만 갖고 있다가 유사한 결과를 뽑아내기만 하면 그 자체가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기법이 SVM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다 뭐냐면은 고위값과 고위벡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것들은 1학기 때 배웠던 선형계수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에서 보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법에서 정확한 근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놈을 어떻게 근사적으로 찾을 것인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함수의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정보에 무엇을 사용한다? 대부분 미분을 사용할 거예요. 미분을 이용한다든지 두 개의 점의 위치 가지고 사용할 텐데, 두 개의 점의 정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보가 더 많아지니까 그것보다는 미분을 사용하는 것이 적은 정보로서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때도 사용되겠다. 그래서 미분을 가지고 사용한다. 그리고 딥러닝에서 수학적 이해를 한다. 그거는 비용 함수를 정해놓고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벡터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막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미분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오차, 예를 들면 이런 문제 한번 볼까? 2의 3분의 1성의 값을 뽑아내라. 얼마일까? 자, 여기서 우리가 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질문할 수 있는데, 뭘 질문할 수 있냐면 초월수 2라고 하는 것이 2.79 막 얼마가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무리수라고. 이 무리수를 컴퓨터에서 담아낼 수 있을까? 컴퓨터라고 하면 뭐가 될까? 컴퓨터는 유한한 값이야. 유한한 걸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을 쏠 거냐 말 거냐, 온, 오프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잖아. 경우의 수 가지고 막 계산하는 것이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무한대의 수, 무한수를 담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순간 뭘로 바뀌냐면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디지털이니까 유한계의 정보만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2라고 하는 숫자를 유한계 정보 어떻게 담을까? 그리고 또 여기 3분의 1이라는 숫자도 이것도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한 덩어리 중에서 세 개 조각 내서 그 중에 하나가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 무슨 유리수지? 이것도 무리수가 되나? 순환하는 실수가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사실 정확한 숫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숫자도 아니고 정확한 숫자도 아닌 두 놈 가지고 계산하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자, 여러 어떤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답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답 몰라. 주변의 교수님들도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에 겁을 먹지 말도록. 모르면 그냥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어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은 기존에 배웠던 것처럼 책이 딱딱딱 읽고 이거 다음에 이거 다 연습 문제 풉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를 주변의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든지 책을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을 이제 다 이런 양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다룰 텐데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룰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더 관심 있고 관심 없고에 따라서 어떤 놈은 빼기도 하고 어떤 놈은 이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 리스폰스 잘 해주기를 바라고. 자, 이제 이 수업에 관해서 전반적인 수업 내용은 소개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워밍업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 봅시다. 수고했습니다.